긴 시간 동안 나 혼자 상처받고 나 혼자 소갈이 했다면 우리도 한 번은 반격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젠 네 차례야 이러면서.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언니를 통해 알게 된 30살 오빠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자신은 아직 심리적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 깐 거 아닌가요?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서도 연락은 2달째 한 번도 안 끊기고 만나면 제 머리를 만지거나 안아주려고 하는 등 근근히 스킨십을 시도합니다. 한 번은 참다 너무 힘들어서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아직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발을 빼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그만하라고 하지만 저는 알면서도 포기가 안 되네요. 석구리님, 이건 정말 어장일까요? 남자분께서 아직 심리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막 상처도 많고 해서 준비가 안 되지만 육체적으로는 벌써 준비가 끝났나 봐요. 보통 그런 경우도 이런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다 만류할 거예요. 이 남자 쓰레기다. 그냥 스킨십만 노리고 접근하는 거다. 진심도 아니다. 뭐 안 봐도 이런 말만 주구장창 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해요. 이럴 땐 정리하는 게 맞죠. 근데 기왕에 정리할 거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여태까지 내가 많이 참고 힘들었으니 이번에는 저 사람도 한번 힘들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오늘 영상은 제가 사연자님에게 드리는 솔루션이기도 하면서 현재 이와 비슷한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 내가 지금 뭔가 어장인가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사연으로 넘어와서 제가 도입부 때 우스갯소리로 툭 던졌는데 이미 답이 나왔거든요. 심리적으로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육체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지 연애 감정이 생겨요. 첫 번째는 감정적인 영역, 두 번째는 이성적인 영역.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면 2달째 연락도 안 끊기고 만나면 계속 스킨십적인 걸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남자는 분명히 감정적인 부분은 사연자님에게 끌리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뭔가 관계 진전은 안 되면서 계속 질질 끌고 있잖아요. 이성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이성적인 부분이 뭐냐? 대체 뭐 때문에 이 새끼가 나한테 안 다가오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일단 현실적인 비전의 문제. 남자의 나이가 30살이고 당장의 결혼이 시급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생각 정도를 하게 되는 나이죠. 근데 아직 사연자님은 아직 어리고 대학생이고 내 감정은 끌리지만 자꾸 이 남자의 머리에선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내가 뭔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근데 뭐 굳이 사연자님이 이 남자의 이성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갑자기 취업을 한다거나 노력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이보다 더 큰 건 아마 2번째 문제일 거예요. 사연자님이 먼저 고백을 했는데 그 남자가 거절인 듯 거절 아닌 거절 같은 거절을 해놨으면서 계속 사연자님과 연락을 하고 만나고 스킨십도 시도를 하죠. 그러면서 사연자님은 꼭 참고 참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은 게 난 어떻게 생각해 정도고, 남자는 또 여기서 심리 문제 되면서 쏙 빠져나가면 그만이고, 관계적으로 봤을 때 다소 불리한 구조를 만들어 놨음에도 사연자님께서 계속 소가리를 하고 수긍하는 걸로 보았을 때 이 2달의 시간 동안 여자 쪽이 더 저자세를 취했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리하여 남자 입장에서는 얼른 잡아야 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지 같은 무의식을 심어줬기에 서둘러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는 게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고백하지 말고 먼저 너무 많이 잘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와 같은 역효과가 나타날 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직 좌절할 필요는 없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역으로 나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4단계 법칙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밑밥을 조금 깔자면 상대방이 나에게 애초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우리 둘 사이에 그 어떤 접점도 없다. 이런 사이에서는 이거 안 먹혀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호감과 호의로 연락 정도 주고받고 어느 정도의 호감 표시는 보인다. 근데 받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어장인지 뭔지 확 죽여버릴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상황에서는 감히 특효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측을 깨보세요.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통해 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어렵게 찾을 필요 없이 지금 사연자님은 2달 동안 그 남자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혀 생뚱맞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카톡을 씹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남자의 머리에는 물음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통 이런 관계 안에서는 그 남자에게 상대가 내 카톡을 씹어버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온 카톡을 씹고 나서 언제 답장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있어? 라고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잠수 타는 거예요. 보통 길어봤자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라고 보고요. 평소에 꾸준히 연락을 하던 사이라면 다음날에도 연락 옵니다. 그럼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뭐 때문에 피곤해서 답장을 못했다, 답장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예측 깨기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이게 성공했다면 바로 2번째, 노력하게 만들기. 노력하게 만들기, 제가 컨설팅하던 시절엔 이걸 투자 받아내기라고 했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밥이나 맥주 한잔 사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직 이걸 말하기가 좀 그렇다면 그냥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동네까지 와라, 아니면 내가 오늘 저쪽에서 볼 일이 있는데 네가 일로 와라. 그리고 이런 시간이 점점 쌓일수록 여러분에 대한 가치도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심리학적인 오류 중에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오류가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자본과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그것을 못 놓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이란 가치가 투자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도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먹히려면 앞부분에 예측계획 행동을 해서 가치를 조금이라도 올려놓고 와야 돼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생뚱맞게 안 하던 요구를 해버리면 남자 입장에서 거절하기도 쉬워지고요. 괜히 이상하게 자존심 부리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됐다면 이제 세 번째, 이건 만난 상황에서의 스킨십에 대처하는 반응인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연처럼 그 남자가 계속 스킨십적인 걸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도입부 때 바로 쉴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쉴드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식의 뉘앙스를 보여줘야 되냐면 이런 거 하지마, 나는 애매한 사이 때 이러는 거 진짜 싫어, 이렇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단칼에 거절하는 건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아요. 좀 솔직하게 말해서 연애 경험이 좀 있고 나이대가 있는 남자들이 이런 반응을 볼 때는 똑부러진다라기보다는 살짝 자존감 낮은 사람의 반응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기보다는 살짝 능청스럽게 이런 말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멘트는 변형하지 마세요. 에이, 이런 건 애인한테나 하는 거지. 혹은 이런 건 남자친구랑 해야지. 굉장히 짧지만 이 텍스트 안에는 꽤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우리 사귀면 하자, 우리가 연인이 되면 그 다음에 하자 가 아니라 이런 건 애인한테나 하는 거지, 이건 남자친구랑 하는 거지. 자세히 뜯어보면 이 애인이나 남자친구가 굳이 너와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킨십에 한번 거절당하면 남자 쪽에서도 자존심이 상해서 변명할 때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쓰레기에 대처하는 자세인데, 남자가 아이 뭐 새삼스럽게 이러냐, 아 요새는 사귀기 전에 진도부터 나가는 게 트렌드다, 이런 멘트가 나왔다면 강하게 반박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받아치면 됩니다. 이건 토론할 때 쓰는 기술인데, 에이 나는 요즘 애들 사귀지도 않으면서 막 진도 나가는 거 생각 없고 책임감 없어 보이더라, 오빠처럼 똑똑한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자, 이건 과연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이미 전제를 깔아놨죠. 진도부터 나가는 건 생각 없고 책임감 없는 것이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남자가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논제에 반박하는 게 많아지면 나는 생각 없고 책임감 없는 놈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이어서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믿음의 리스펙까지 박아놨죠. 앵간한 양아치가 아니면 이 정도 멘트에서 더 접근하진 않습니다. 내 논리 안에 상대를 가두는 이중구석 화술이죠. 굳이 연인 사이가 아니라 친구 사이나 상사를 대할 때도 조금만 응용한다면 꽤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건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보여주기입니다. 보여주기라는 게 어떤 보여주기냐면, 나 굳이 너 말고도 만날 수 있는 이성들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 스토리, 피드 이런 거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난 도저히 주변에 남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기해드렸죠. 컵 2개나 신발 2개 아니면 분위기 좋은 바, 뭔가 남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에게 바로 고백까지 유도할 수는 없겠지만 장담컨대 이 루틴이 한 번만 제대로 먹혀 들어가면 최소한 그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코스를 좀 더 안정적으로 밟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남자를 버리더라도, 아예 이 사람을 내 삶에서 치워버리더라도 난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가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 가장 효과적인 게 그냥 다른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외에 내가 또 누굴 만날 수 있을지,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머리로만 생각해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목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난 이미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앞부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매몰 비용의 오류 혹시 본인이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혼자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혼자 그 사람 때문에 소갈이 했던 시간이 많을수록, 또 그만큼의 노력과 자본이 투자되었을수록 그 사람의 이미지에 살을 덧붙여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놓치면 평생 후회하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정신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좋아할 사람은 더 없어요. 이 사람을 놓치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은요,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그냥 철없고 어린 마인드로만 보여요. 그러니 마음 굳게 먹고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 게임의 승자는 나다라는 마인드로 과감하게 관계도 뒤집어 보고, 나중에 사귈 때 사귀더라도 그 전에 나를 많이 아프게 했다면 한 번 정도는 갑질대보면서 나중에 초반 지나가면 더 잘해주면 되지. 그렇게 재밌고 행복하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 컨텐츠를 만들고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연애만큼 인간을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없지만 너무 빠져버리면 그만큼 단기간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내 연애에 끌려다닐지 내가 그 연애를 끌고 다닐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으나 그냥 끌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연애든 남자든 친구든 누구든 세상은 그런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